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장시영 차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추경호 부총리와 제닛 옐런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필요시 외화 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로나 유행 규모가 커지며 한 번 감염된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재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한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주 세계 최초 게롤 어라운드 기술을 작용한 3나노미터 반도체 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5일 화성사업장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3나노미터 제품 출하식을 진행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된 가운데 정부가 다른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목표치를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종속회사인 SK온 헝가리가 시설자금 목적으로 1조 1913억 3천만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롯데지주와 롯데쇼핑이 계열사 롯데컬처웍스가 소유한 현대차그룹 계열 종합 광고회사 이노션의 지분을 대량 매입했습니다. 자, 잠잠해지나 싶었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죠. 오늘 첫 번째로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 소식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BA.5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확산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오늘까지 이틀 연속 한 7만 명의 확진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오늘 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재감염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일단 지금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지금 7만 명을 넘어서면서 재유행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죠. 이제 특히 일주일 새에 2배로 증가하는 이제 이 더블링 현상이 최근에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저께 서울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7만 3,301명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3일 날 이번 재유행의 정점이 9월 말에 한 18만 5천 명 수준으로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바꿨죠. 이제 바로 확진자가 20에서 28만 명 수준으로 정점이 다음 달이나 다음 달 중순쯤에 형성될 거다라고 이제 좀 바꿔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과 어떤 시설,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대면 면회 등이 유행 지날 때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로 이제 분류되는 신풍제약이나 박셀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간 상황인데요. 이만큼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가운데 단기 투자 성향이신 분들은 기왕이면 실적까지 받쳐주는 관련주들 중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에 투자를 임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인데 항상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관련주는 사이트를 철저하게 단기로 보시고 기술적으로 이탈하면 바로 이제 손절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단타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향 자체가 단타하신 분들은 한번 조심조심히 투자를 해보시고 비중도 좀 최대한 낮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관련주들을 바라보자라고 우리 김선영 대표님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국내 증시에서도 이 바이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계속되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강세 속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이어서 지금 1세대 코로나주로 분류됐던 신풍제약까지 지금 고공행진 중에 있는데 장시영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실적 시즌 전에 여전히 좀 상승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코로나 관련주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최근에 이제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내도 물론이고요, 미국도 바이오텍 관련 종목 모두가 투심이 개선되면서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만 보더라도 연초부터 현재까지 코스피는 대략 한 2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제약 관련 이 종목들은 대용제약 21%, 한미약품 1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마이너스 8%, 셀트리온 마이너스 7%,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오르면서 이 코스피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사실 이제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제한된 어떤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개별 종목군에서 뭔가 특징되는 종목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제약바이오 섹터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업종 내에 탑픽을 고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바이오시밀러 이 관련된 두 종목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좀 보시게 되면
원재 약품들의 시장 점유율은 줄어든 반면에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약제들의 어떤 점유율이 늘어나고 판매량 역시 YOY, MOM 대비 계속해서 좀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뭐 리서치 이 사들의 발표에 따르면은 2021년에 159억 달러 규모를 형성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31년까지 연평균 한 25% 정도 성장을 하면서 1,43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지 간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가 베어마켓 랠리, 제한된 상승의 어떤 시장 속에서 좀 탑픽으로 조금 두각을 나타낸다면 그 안에서도 제일 크고 제일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다못해 한미약품이라든지 미워도 다시 한번 한미약품이라든지 관련된 종목을 보시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큰 종목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육만전자 안착이냐 위협이냐 삼성전자 소식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죠. 지금 오늘 다시금 외국인의 수급이 좀 유입되는지 여부에 좀 관심이 쏠려 있는 삼성전자인데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넘게 급등을 했어요. 때마침 3나노 공정 파운드리가 다음 주 공개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삼성은 지금 이런 소식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사실 주가를 움직이는 건 수급이죠. 지금 환율에 따라서 사실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뭐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피로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는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 반도체 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오는 25일 날 화성사업장에서 파운드리 3나노 제품 출하식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부 장관 그리고 이제 경계한 삼성전자 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화성 캠퍼스 V1 라인 앞에서 진행되는 출하식에서 양산을 시작한 3나노 공정 제품을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나노 공정 기술 개발에 대한 경과 보고까지 같이 한다고 하니까 이날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만든 3나노 공정 제품 자체가 뭐 대다수의 좀 많은 독수의 팹리스 기업에 공급이 되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3나노 공정은 잘 아시는 대로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 제일 앞선 기술입니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서 나노 단위 공정은 뭐 거의 성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얇은 광원으로 정밀한 회로를 그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10나노로, 참고로 10나노 이하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업체는 현재 이제 5나노 공정 반도체를 주력으로 양산 중인데 삼성전자가 한 템포 빠르게 시행을 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이제 애플의 차세대 CPU죠. 이제 M2 프로 그리고 이제 M3 칩을 3나노 공정으로 양산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 세계 최초로 GAA 기술 공정을 도입한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이런 관심을 좀 계속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은 당장 수급 때문에 좀 많이 영향이 미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차곡차곡 좋은 소식은 쌓이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쌓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전략이 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SK하이닉스 또 증설 보류 소식도 들려왔잖아요. 장비주들을 비롯해서 현재 시점에서 좀 두고 볼 만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 장시영 차장님은 어디서 좀 찾고 계세요? 올해 사실 그 소부장 업체들의 일본 의존도가 사상 최대치로 낮았다고 해요. 네. 관련해서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굉장히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뉴프렉스라는 PCB 관련 종목 좀 말씀드릴까 해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베어마켓 이 제한적인 어떤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개별 종목군에서 뭔가 좀 더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뉴프렉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용 PCB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벤더로 투입이 되면서 좀 수혜를 받았는데 후방 카메라까지 이 동사의 PCB가 들어갈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이 영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66억을 기록하면서 마진을 10% 가까이 달성을 했습니다. 또한 그 메타 플랫폼 XR 기기인 오큘러스 카메라용 PCB도 공급하는 벤더인데 9월에 이제 오큘러스 신제품이 나오게 되죠. 그것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또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용 PCB 제품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납품 예정에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와 폭스바겐, 르노의 납품 예정이고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먼저 미리 준비를 해놔서 10여 종의 PCB를 좀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사 전체적으로 월 캐파는 280억 수준인데요. 이걸 따지면 연간으로 대개 한 3천억 정도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진을 10% 감안했을 때 영업이익 300억 달성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현재 시총이 1,000억 수준이니까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프렉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도 실적과 한번 연관 지어볼 만한 실적하면 빼놓을 수 없는 SK 이노베이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부문은 계속해서 적자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만 정유 마진 덕에 지금 최대 실적 기대되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 공시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종속회사가 시설 자금 확보를 위해서 유상증자 결정했다는 소식인데 항상 유상증자 발표하면 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항상 체크하시라고 했잖아요. 시설 자금 확보 좋은 것 같습니다. 종속회사죠. SK온 헝가리가 이제 1조 1,913억 3천만 원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주주 배당 방식으로 유상증자 결정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적 발표가 29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매출액이 1조 4,682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역대급으로 유가 상승으로 이제 정유 실적이 역대급으로 기록하게 되면서 좋은 모습이 나올 거를 예상하고 있는데 배터리 부분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여전히 수급은 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어지는 투자에 중간 점검 정도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때라고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낙 정제 마진 초강세에 따라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았거든요. 근데 배터리 적자 확대 예상에 따라 또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배터리 셀 업체들 실적에 따른 전략을 좀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사업 자체는 LG화학이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업부로 가지고 있었을 때부터 20년 가까이 적자를 내던 사업군이에요. 단번에 흑자 전환이 어렵죠. SK 이노베이션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거를 증설이라든지 규모의 경제를 빠르게 좀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국내 3사, 중국까지 필두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이 나라와 국가의 어떤 큰 기업들이 배터리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흑자 전환을 달성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과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죠.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예전보다는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은 가시성을 보이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좀 분명해 보이고요. 정유화학에 대한 실적 역시도 유가가 고공행진을 멈추고 지금 하락 안정화 시점으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연준이 기대하는 이 기준금리를 맞추고 또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플랫하게 몇 개월 정도 진행이 되면서 좀 잡히는 모습이 좀 보여진다고 한다면 금리는 다시 한번 인하가 되겠죠. 그리고 유가는 또 한 번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유화학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오버슈팅이 나오는 실적을 달성하기는 좀 힘들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금은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배터리 업체들, LG 에너지 솔루션인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수요단에서 여전히 받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도 그럼 SK그룹주 뉴스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내볼게요. 투자 전문 기업이죠. SK스퀘어가 출범 이래 투자만 벌이다가 처음으로 자산 매각을 좀 단행했네요. 맞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제 투자 전문 기업으로 시작한 이후에 이제 저희 지분 전략을 처음으로 이제 처분하게 되는데 나노엔텍입니다. 580억 지분 전략을 이제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인앤아웃이고요. 보통 버크셔 해서웨이가 많이 하는 이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유연하게 돌리겠다. 그리고 확보된 현금을 또 다른 쪽에 투자하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금이 어디로 이제 이어지고 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나노엔텍 매각 성적 보니까 굉장히 좋은 성적표입니다. 투자 전문 회사가 이익을 봤으니까 수익을 실현하는 건 당연한데요. SK스퀘어의 주가를 보면요. 근데 사실 분할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주분들 힘드실 것 같거든요. 전략 제시해 주시죠. 쉴더스 공모가 우려라고 하고 원스토어 상장 철회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회사의 투자라든지 포트폴리오 성장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나노엔텍 매각한 걸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로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순차입금이 10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무구조상
또 한 번의 다른 투자 기회가 왔었을 때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고요. 나노엔텍 메가 광고 부분 또 다른 사업군에 투자를 하겠죠. 계속해서 현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고 옆으로 플랫하게 횡보한다고 한다면 중장기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상장 지분만 17조 원에 달하고 비상장 지분이 7조 원입니다. 이러면 뭐 지금 현재 수준에서 굉장히 좀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새로운 투자 발표도 뭐 조만간 또 있을 것 같고 지난해 인수한 코빗이라든지 SK 플래넷, 메타버스 플랫폼, 뭐 콘텐츠 웨이브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조만간 또 시너지를 낼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지나서 이런 어떤 앞서 투자한 내용들, 가상자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할 시기에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싼 이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 기회로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전략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대표님이요. 네,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포인트는 저는 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안정을 찾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이미 기저에서는 시작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음 주 FOMC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변동성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투자를 그대로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시영 차장님 전략 들어볼까요? 뭐 연준이 하반기에 목표한 금리까지 이르기까지 뭐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잡힐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에 도달할 때까지는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이 제한적인 상승을 현금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시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네, 간밤 그래도 뉴욕 증시가 뜨거웠는데 일단은 변동성 장세 어느 정도 염두에 두자라는 두 분의 전략과 전망이었습니다. 수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